저는 어느 한적한 도시의 평범한 직장인이자 이제 막 30대 후반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남들이 흔히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눈에 띄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제가 선택한 길 위에서 바르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에겐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자긍심의 원천이었으니까요. 이야기는 제가 어린 시절 살았던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저희 집은 소박한 시골, 마을의 작은 농장 한켠에 있었고 가족은 항상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저와 형제들은 그런 부모님을 존경하며 자랐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새벽같이 농장에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경영, 관련 서적을 탐독하시는 성실한 분이셨어요. 그로 인해 마을의 어른들은 아버지를 존경했고 아버지는 마을의 신망받는 지도자로 자리 잡으셨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을 떠나 처음 취직한 곳은 시내의 작은 마트, 체인 본사였습니다. 직원 수는 많지 않았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가 흐르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 마트가 성장하면서 경영진이 교체되었고 회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배를 가르는 물살처럼 파벌이 갈라지고 그 중심에는 회장으로 승진한 전무님과 그의 측근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저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비록 급여는 박했지만 일 자체는 성취감이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내 정치와 회식, 문화는 도를 넘어서 점점 심각해졌죠. 퇴근 후 회식이 일주일에 최소 2~3번은 있었고 회식에서 빠지면 다음날 복도에서 따가운 시선이 따랐습니다. 어제는 중요한 회식이었는데 미정 씨는 빠졌더군요. 몸은 괜찮은 건가? 이렇게 비꼬며 무시하는 상사들의 말이 버겁게 다가왔죠. 회식에서 빠진 직원은 표적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사소한 보고서를 10번씩 수정하게 만들고 프로젝트에서 배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승진해서 누락되는 일도 빈번했죠. 저는 속으로 이건 인간적인 회사가 아니다라고 되뇌이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부모님에게 전화라도 하면 괜찮아, 미정아. 우리는 너를 믿는다. 조금만 더 견디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야 라는 말이 돌아왔죠. 그 말이 한편으론 위로가 됐지만 매일 반복되는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결국 저는 위장병을 달고 살았고 밤마다 머리카락이 빠져 원형 탈모가 생기기까지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제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제 건강과 행복을 갉아먹는 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퇴사 후에는 오랜만에 느껴지는 자유로움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한 달이 지나자 막막함이 몰려왔어요. 이직을 결심하고 지원서를 썼지만 경기가 침체된 탓에 취업 시장은 그야말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경험이 있다 해도 30대 후반의 나이에 새로운 직종으로의 도전은 녹록지 않았어요. 아무리 내가 일을 잘해도 이제 나이도 있고 공백기도 길어졌으니 쉽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그때부터 시작된 불안감과 초조함은 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연락을 받고 오랜만에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마침 아버지의 생신이 겹쳐온 가족이 모였죠. 시끌벅적한 식사 자리에서 저의 근황을 묻던 큰아버지가 무언가 생각난 듯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어차피 지금 일자리 찾는 거 쉽지 않다면 우리 회사에 지원해 볼 생각 없니? 작은 사업체지만 내가 계약직으로 들어와 일단 시작하면 능력을 발휘할 기회는 줄 수 있을 거야.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니까. 그 제안은 제게 큰 희망이었어요. 단 큰아버지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시작해야 해. 어떤 특혜도 없을 거야. 저도 원했던 바였기에 그 조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직이긴 해도 제 자신을 증명할 기회라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원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회사는 예상외로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직원들은 서로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업무 환경은
친근하고 따뜻했죠. 그곳에서 저보다 몇 살 많은 과장님이 제 업무 멘토가 되어주셨습니다. 미정 씨,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요. 일을 잘하려면 적당히 쉬어가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과장님은 늘 격려의 말을 건넸고 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묵묵히 도와주셨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은 제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품과 성실함에 마음이 끌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과장님도 제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우리는 사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1년여의 연애 끝에 과장님은 청혼을 해왔어요. 미정아, 이젠 더 늦기 전에 우리 가정을 꾸리고 싶어.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었지만 결혼이란 다른 이야기니까요. 부모님께도 상의를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과장님이 성실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는 제 말을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죠. 너희가 행복하다면 엄마 아빠는 다 좋다. 사람은 오랜 시간 봐야 알 수 있다지만 지금까지 내가 본 그 사람이 진실하다면 충분히 괜찮을 거야. 결혼을 결심하고 준비를 하던 중 과장님과의 관계를 회사에 공개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의 한낮이었습니다. 업무 중 잠시 커피를 사러 회사 앞 카페에 들렀는데 평소 잘 마주치지 않던 과장님의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던 듯 다가오셨습니다. 평소 인사드린 적이 한 번도 없던 분이라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발게 인사드렸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러나 그분의 표정은 싸늘했고 곧바로 거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들었어. 너와 우리 아들이 사귀는 사이라며? 그런데 너 계약직이지? 그것도 이제 정규직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처음 알게 된 사실이지만 과장님의 어머니는 아들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기대가 컸던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아들은 과장 자리까지 올라간 능력 있는 사람인데 너 같은 계약직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아들을 넘보는 거야? 그날 카페에는 회사 직원 몇 명이 있었고 그들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모욕감과 수치심이 뒤섞인 채 저는 억울함을 참을 수 없어 차분히 대답했죠. 어머님, 저는 과장님을 조건이나 지위 때문에 만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은 제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제 자존심도 제 노력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말했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겠다고 말해. 아니면 내가 회사에 찾아와서 더 큰 망신을 줄 수도 있어. 저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회사 앞이라는 점과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마음속에 억울함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죠? 그 소리는 바로 회사 대표였던 큰아버지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나왔다가 이 장면을 목격한 것이죠. 큰아버지는 상황을 한눈에 알아차리고 제 옆으로 다가와 저를 보호하듯 팔을 두르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자리에서 과장님의 어머니는 순간 경직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 대표님, 이건 사적인 일이어서. 큰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사적인 일이라 해도 우리 직원에게 모욕을 주는 일은 회사 대표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직원은 제 조카입니다. 순간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장님의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입을 뻐끔댔습니다. 조카라니요.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큰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몰랐다 해도 행동은 이미 있었죠. 더는 이 회사를 찾지 말아주세요. 그날 이후 회사에는 큰 소란이 일어났고 저와 과장님의 관계는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사과를 했지만 그날의 사건은 저희 사이에 금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와의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에서의 제 위치와 과장님과의 관계는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사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죠. 일부 동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며 응원해 주었고 몇몇은 뒷말을 하며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신경 쓰였던 건 과장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는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제게 다가와 말을 걸며 화해를 청하려고 했습니다. 미정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 일로 내가 겪은 수모와 불편함에 대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그날 회사 앞에서 무력하게 서 있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와의 갈등 앞에서 주저하는 그를 보고 저는 그의 한계를 느꼈어요. 결혼 전이니 그렇다고 해도 결혼 후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그는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제 마음속에 있었죠. 오빠 하지만 우리 둘 다 이제 그만하자. 나는 다시 이런 일을 겪을 자신이 없어. 결국 우리는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는 수차례 다시 시도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후회나 미련 없이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죠.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은 점점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의 어머니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로 다시 찾아와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날은 회의실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던 날이었는데 그녀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 종호가 회사 그만둔 거 내 탓이야. 어떻게 대표의 조카라는 걸 숨기고 우리를 속였니?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사실로 특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 노력으로 여기에 있고 과장님과의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하지만 그녀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소란을 이어갔고 결국 경비가 출동해 그녀를 제지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과장님은 회사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의 계약직 기간도 끝나고 정규직 전환이 확정되었습니다. 큰아버지께서 직접 축하의 말을 건네셨습니다. 미정아, 고생 많았다. 내가 보여준 노력과 성실함이 모든 걸 증명했어. 사촌 오빠도 제 노력을 인정하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죠. 후계자 자리 노리는 건가? 그 이후로도 저는 회사에서 묵묵히 일하며 누구보다 성실히 맡은 바를 수행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제가 큰아버지의 조카라는 사실은 사라져갔고 저의 성과와 실력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저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서두르지 않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 부모나 가정의 배경이 아닌 스스로의 가치로 인정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다짐도 새삼스레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한층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앞으로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험하고 사람 사이에는 복잡한 일이 많지만 이제는 무엇이 소중한지 어디에 힘을 써야 할지 알게 되었죠. 그게 제가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학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동안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인간관계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꼈죠. 하지만 회사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저를 바라보던 동료들의 시선은 점차 호의적으로 변했고 제가 이룬 성과가 회사 내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새로운 동료들은 격려와 응원의 말들을 아끼지 않았죠. 미정 씨, 정말 대단해요. 그때 힘든 일도 잘 이겨내고 지금은 회사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 하나라니까요. 응원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동료들이 건네는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어요. 과거의 경험이 무겁게 다가올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으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촌 오빠는 여전히 제 곁에서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회사의 이사로서 오빠는 때로는 농담을 하며 분위기를 풀어주었고 때로는 진지하게 업무에 관한 조언을 해주었죠. 미정아, 내가 요즘 회사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다들 알아. 큰아버지도 늘 흐뭇하게 말씀하시고 너처럼 좀 더 부지런해져야겠어, 오빠. 그게 진심이면 지금부터라도 야근 좀 줄이고 일찍 출근해봐. 내가 먼저 나가서 회사 문 잠그기 전에. 이런 농담 섞인 대화는 우리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큰아버지와의 관계는 회사 밖에서도 따뜻한 가족으로서 이어졌습니다. 큰아버지는
일과 가정의 경계를 철저히 지키며 회사에서나 가족 모임에서나 언제나 믿음직스러운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큰아버지가 저를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정아, 사람은 때로 힘든 일을 겪으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거란다. 내가 겪은 일들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힘들었겠지만 잘 견뎌줘서 고맙다. 큰아버지의 그 말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일에서 성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욱 사랑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었죠. 한편 회사 안팎으로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이 많아졌고 저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협력과 조율이 필요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절감했죠.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 사람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와 다른 사람들의 가면 뒤에는 어떤 진짜 모습이 숨겨져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만큼 신중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신중함은 저를 더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도 그로 인해 맺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두 제 안에서 하나의 경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 내년에는 어떤 목표를 세우실 건가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내년엔 나만의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해 보려고요.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거죠.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품은 저의 이야기는 그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졌습니다.